지금 이 상태면 귤이 머리에 여기 위에 부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489번. mx의 제곱 그 다음에 3m-5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두 분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에 그러면 보통 이거는 보통이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갖고 가는 거야. 절대값의 비가 3대 2? 그러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m이 0보다 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두 분의 곱이 n분의 마이너스 24인데 이게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가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근을 2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3알파라고 놓으면 돼요.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한근을 2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근을 마이너스 3알파라고 놓자는 거야. 이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미쳤습니까? 요게 이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에 2대 3이래.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하나를 2알파, 하나를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놓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 했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n분의 마이너스 3n 더하기 5예요. 그러면 요거는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알파 m은 마이너스 3m 더하기 5. 뭐 식이 하나, 이건 나중에 건들자. 이건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내버려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인데 이놈이 n분의 24예요. 아, 됐네. 그러면 이건 알파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약분부터 하고 집어넣자. 알파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3m 마이너스 5의 제곱 35니까 30m 더하기 5의 제곱 2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요 놈이 뭐다? n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n분의 1 바깥으로 넘어가 봅시다. 9m제곱 30m 더하기 25는 마이너스 m을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9m제곱에 마이너스 26m에 더하기 25는 0. 끝났네. 이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인수분해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m의 값의 합은 얼마다? 9분의 26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도 앞에 쉬운 문제들보다는 어려워요. 한 이 정도 풀 줄 알면 이제 심화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입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489번. 풀었어요? 우리 귤이 이거 열심히 써놨던데. 선생님 근데 네. M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응. M이 926이에요?
M의 합 문제가 그러니까 나도 이걸 쓰면서 아씨 이거 인수분해 되게 귀찮은데 근각에서의 관계인가? 뭐 이러고 있는데 문제를 딱 보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배려를 한 거지. 푸는 사람에 대한 배려, 시간의 배려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집을 만든 사람의 배려의 마음을 알면 좋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죠? 490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최고 차이에서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가리켜 줬기 때문에 a의 x의 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오늘 한번 했잖아. 이 표현이 생각보다 중요한 표현이야. 이 표현을 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볼게.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최고차의 개수는 a고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네. 마이너스 x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A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 F1이 마이너스 6이므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 더하기 1 빼기 1 A에 1 빼기 1 빼기 3 이거 날라갈 거고 이거 날라갈 거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3a야. 그래서 a는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fx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더 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2를 더할 거야. 마이너스 6에서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놈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끝! 이렇게 됩니다. 3을 넣어볼까요? 18, 9, 5, 14. 18 빼기 14는 4. 이렇게 풀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건 서술형으로 내기도 적당한 수준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요 정도쯤 풀면 딱 니네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60점 라인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쯤 풀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 3등급 정도는 나와요. 모의고사로 3등급 이상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동아고가 작년이나 올해도 되게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시험이 쉬워가지고. 근데 작년에 만약에 그 시험이 평균이 50점대였다면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후반이라면 애들 잘하는 거거든. 작년에 애들들이. 그러면 무조건 학교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전체 평균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동아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잘하는 학교라는 얘기야. 그 정도라면. 이번에도 뭐 100점이 10명 정도 된다며. 20명. 와. 20명이었던 진짜 20명이면 대단. 근데 우리 100점 몇 명인가? 우리 학원에서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100점이 20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직 풀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차피 풀어 봐야 되기 때문에 풀어 볼 건데 대단한 겁니다. 자, 490번까지 했고요. 491번 볼게요. 이게 491번, 492번이 좀 비슷비슷해. 근데 이거는 두 근이 알파, 베타, 임이고 당연히 이제 문제는 읽어봤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2거든요. 그 문제를 보면 얘를 철저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F 알파가 베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베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낫거든?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로 통일하는 게 낫는데 당연히 얘를 내비로 두고 얘를 바꾸는 게 유리해요. 요 안이 간단해야 됩니다. 요 안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문제가. 그래서 베타를 알파로 바꿀 거야. 그러면 2-알파 빼기 1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F 알파는 1-알파야. 그런데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냥 써도 돼. F 베타는 1-베타야. 알잖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fx는 1-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가 넘어갑니다.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원래는 뭘 몰라요. 최고차익에서 몰라요. 이거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식은 여기가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식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요거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그럼 요 A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만 주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아예 A를 가르쳐줬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fx의 최고차항인 2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1이에요 라고 가르쳐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A가 1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x는 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더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엄청 어렵지 않은데 요것만 생각하면 돼. 얘를 요렇게로 바꾸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요 과정이 중요하다. 요 과정이 중요하다. 괜찮지? 자, 다음 봅시다. 선생님, 네. 그래서 여기서 답이 3이에요? 지금 뭐 구하라는 건데? fx는 0의 두 분의 합, 네, 3입니다. 답 3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92번.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근데 얘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다행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게? 이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얘의 두부는 뭡니까? 뭐 많이 본 거잖아. X.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랑 오메가 반하는 거야. 492번은 오메가야, 오메가.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는 어떤 성질들이 있니? 오메가 3승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랑 오메가를 발을 하면 마이너스 1 오메가 발을 하면 1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이 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들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요거 계속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 fx가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걸 보고선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야 돼.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 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요놈이 우리가 합시다 f 알파의 제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알파. 그치. 근데 이게 최대한 간단해져야 되거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랑 뭐랑 같은 거야? 뭐 여러 가지가 같은데 알파의 제곱이랑 뭐랑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1이고 알파의 제곱은 베타고 알파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요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싶어. 알파의 제곱을 선생님이 뭐라고 바꿀 것 같아? 저기 써져 있어. 뭔가 한번 보세요. 얘가 간단해야 이 문제 풀기 쉽거든. 여기 보세요. 요거 중에 뭔가 하나를 이용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놈이 F 베타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럼 얘도 베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잖아. 그래 안 돼? 그래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F 베타는 4 더하기 4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오메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F 알파는 4 더하기 4 알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f x는 4 더하기 4x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오메가라는 거야. 오메가. 그러면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는 놈이 두 근이 오메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에다가 a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최고차항의 계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x 더하기 1이 거야. 문제에서 둘째 줄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fx가 끝났다.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더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난이도 있어요. 492번은 어렵습니다. 오메가를 이용해서 푼다는 생각 못 할 거고, 오메가라는 걸 알고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다르게 풀어도 되기는 해. 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이 문제는 복잡해. 아마 이거는 해설은 내가 지금 빨간 줄 밑줄 요 놈을 이용해서 풀었을 거야. 내가 아는 해설들은. 그러면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자, 그래서 492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넥스트 갑시다. 자, 493번. 이게 493번은 좀 진하게 공부합시다. 이거는 미리 얘기하면 니네 재작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충분히 풀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얘는 선생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선생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이 해설은 어떻게 푸는지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알겠지? 두 개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493번. 근데 제 풀이를 좀 강력 추천을 해요. 역시 뭐 내가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 갑시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더하기 p 더하기 3이야. 괜찮지? 네. 그러면 우리가 한 근이 알파면 당연히 다른 한 근도 알파 바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P가 실수 2분으로 이렇게 써주면 좋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얻을 수가 있냐면 알파랑 알파 바를 더한 게 P고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한 게 P 더하기 3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풀이나 두 번째 풀이나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의 3승이 실수라는 말이 나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복소수에서 정말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이 3월 달에만 한 2번 정도는 얘기를 한 거야. 한번 기대치를 한번 갖고 해보자. 알파의 3승이 실수야. 알파가 허수인데. 이거 선생님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오메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힌트를 줄게. Z가 실수야. 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 조금 더 힌트를 줄까?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공부를 한 거야. Z가 실수야. 그러면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뭐라고 나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한번 유빈한테 물어보자. 듣고 있었으니까. 자, Z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에요. 좀 힌트를 주면 Z가 실수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알파 세제곱 실수. 그러니까 Z가 복소수인데 Z가 실수야. 켤레 복소수의 성질.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야. 네. Z가 실수야. 네. 그러면 Z는 Z가. 그렇지. 그거야.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얘기해서 그게 선생님이 주은이 12월달, 미주 12월달에 봤을 때부터 근데 니네는 좀 다르다. 왜냐면 내가 그때 고등 하를 했으니까. 그래서 3월달에도 계속 강조하고 했던 거야. 민주한테는 1월달, 2월달에 사실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의 삼성이 실수잖아. 그러면 이게 훨씬 쉬워. 물론 얘는 이렇게 안 풀어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파의 삼성과 알파 바의 삼성이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얘에도 있지? 센에도 있어요. 센 B에는지 C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C에 있을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품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고쟁이나 마더통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 바꿔서 정말 잘 나와요. 이거. 알겠지? 그러면 이게 넘어가요. 알파의 삼성 마이너스 알파 바의 삼성은 0인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뭐를 써야 되냐면 곱셈공식 써야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알파는 허수야. 문제에서 알파는 허수야. 괜찮냐? 그래서 알파랑 알파 바가 같을 수 없어. 알파는 허수야. 알파의 3승이 실수지 알파가 실수인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가 0이어야 되냐면 알파의 제곱 알파바 알파 바의 제곱이 0이어야 돼. 그럼 얘도 역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을 하니까 알파바 이렇게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P니까 P 제곱 얘는 P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모든 P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근각의 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3 이렇게 푼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푸나 이렇게 안 푸나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더 쉬워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풀어버릇해야 이런 류의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허브는 알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알파의 3승이 실수예요. 알파의 3승이 실수야. 근데 알파의 제곱 P 알파 P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거든? 괜찮니? 이제 알파의 3승을 최대한 차수를 낮추는 거야. 차수 낮추기라는 거예요. 이게 요 과정이 차수 낮추기야. 여기서부터 쭉 하는 과정이. 근데 여기서 알파의 제곱이 P 알파 마이너스 P 빼기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P 알파 빼기 P 빼기 3의 알파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야. 90년대 방법이에요. 90년대 방법. 그럼 일단 3차가 2차로 바뀐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몇 차로 바뀌어야 돼? 하나 더 줄일 수 있잖아.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또 바꿔. 이렇게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p 더하기 3의 알파. 괜찮지? 그러면 얘를 알파로 묶을 거야.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알파고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돼요. 알파의 선택이 이렇게 정사됩니다. 그런데 알파가 뭐냐면 허수예요. 요 놈이 허수야. 괜찮니? 그래서 알파의 상승이 실수이므로 요 허수에다가 붙는 숫자는 지워져야 됩니까? 안 지워져야 됩니까? 요 허수라는 건 지워져야 됩니까? 안 지워져야 됩니까? 지워져야 되죠. 이게 허수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계산 결과가. 그러면 요 허수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파의 상승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숫자가 실수해야 되므로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0이어야 알파의 상승이 실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고 그 다음 똑같이 모든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파의 상승이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p의 차수 낮추기라는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두 가지의 공부 자료들이 다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도 돼. 최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90년대 방법이야. 90년대 방법. 근데 이거는 2020년대라고 하진 않을게. 2010년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90년대식, 얘는 2010년대식이야. 그렇죠? 그러면 2010년대식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고3 때 저렇게 안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렇게 푸는 거 몰랐어. 학원 강사 하고 나서 공부하다가 학원 강사하면서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다가 제가 실수면 저놈이랑 편애를 한 거랑 같다고 풀 수도 있네 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풀었거든. 차수를 낮춰갖고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들 힘들면 두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당연하지만 차수 맞추는 거는 옛날 문제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기억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1등급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이게 왜 1등급이지 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492, 493번은 이 문제들은 다 어려워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알겠지?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494번은 이게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랑 비슷한 문제야. fx가 일단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런 꼴이겠네. fx는 a의 x-k의 제곱인데 a가 0보다 작고 0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갈까? fx가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얘는 x축하고 안 맞나?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내가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고 그리고 저거 방정식으로 치면 그게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이놈이 494번의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할 가능성은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얘를 합창형식 쓰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5래. 그럼 이게 보이지 않냐? 얘랑 얘도 숫자 6 차이 나는 거잖아. 오케이? 얘랑 얘도 숫자가 6 차이 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f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은 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일 수도 있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 그런데 주의해야 돼. 아마도 얘가 답이 아닐 거야. 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둘 다 음수를 붙일 수도 있어요.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차이가 6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한쪽은 2분의 1이 되면서 차이가 6이라는 게 아스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6이기 때문에 저 상태를 그대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x-1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냐면 뭐야 이렇게 되면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작은 거니까. 괜찮니? 그런데 둘 중에서 어떤 놈이 답이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 그랬어? 0보다 작다라 그랬잖아. 근데 f의 x 플러스 1은 어쨌든 fx를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이거든? 이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잖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의 x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사실은 fx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 fx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t라고 놓고 풀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요놈을 t라고 놓으면 ft는 x 대신에는 t-1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놓고 풀어도 이 문제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네. 근데 그래도 풀면 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것도 뒤에는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자. f의 뭐야? x 플러스 a를 뭐로 나눠? x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괜찮니?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에다가 2를 넣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f에 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6이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풀어도 되잖아. 뭘 바꿔? 얘가 언제 마이너스 6인지 따져가지고 x 구하면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언제 마이너스 6인지 보자고. 다 플러스. x는 끝났잖아.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 괜찮니?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은 2를 넣고 x에다 넣는 거야? 여기에 x에다 한 번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니까 따라서 2 더하기 a가 한 번은 x에다 2를
넣는 거야? 2 더하기 2일 수 있는 거고 2 더하기 a가 한 번은 얼마를 넣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끝났다. a라는 놈은 이때는 a가 얼마야? 1인 거고 이때는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얘는 뒷페이지는 좀 어렵죠. 그래서 492, 493, 494는 다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다 좋은 문제야. 이 정도는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네. 사실 이 정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고등수학 3을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문제가 이해되는 수준이 돼야 선생님이 50문제를 줬을 때 그걸 할 수 있어. 이게 그거보다 더 어렵거든. 그 50문제는 지금 푼 문제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해서 할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자, 오늘 3시 52분이에요 지금. 깔끔하게. 잠깐 녹화 중이니까.